사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거리를 걸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60대만 되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요즘 60대, 70대 분들을 보면 정말 젊어 보이시지 않나요?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하는 분들,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분들, 심지어 배낭을 메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까지 우리가 알던 노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올해 65세이신데 얼마 전에 친구분들과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셨습니다. 하루에 20km씩 걸으시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게 걷으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노년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현재 한국의 60대 평균 기대 수명은 여성이 88세, 남성이 82세입니다. 즉 60세는 이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30년의 시작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분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0대와 70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7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혁명적인 움직임입니다. 혹시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라면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변화, 운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열정, 헬스장이 60대의 새로운 사랑방이 되다. 여러분, 요즘 헬스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헬스장이라고 하면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헬스장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시간대만 되면 60대, 70대 분들로 북적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가볍게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고 아령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고 심지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고난도 운동까지 소화하십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만 해도 60대 이상 회원이 전체의 10%도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것도 단순 회원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이 헬스장에서는 60대 이상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강 수치를 관리하는 똑똑한 시니어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심박수를 체크하고 앱으로 운동량을 기록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올바른 운동 자세를 배웁니다. 제 아는 분 중에 68세이신 김영수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혈압과 체중을 재고 스마트워치로 수면의 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만 했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랐어요. 지금은 내 몸의 모든 수치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산에서 마라톤까지 도전하는 시니어들, 한국의 60대, 70대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주말이면 전국의 산에는 등산복을 갖춰 입은 시니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순한 등산도 아닙니다. 100대 명산을 완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을 다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 트레킹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마라톤, 춘천 마라톤 같은 대회에 가보면 60대 이상 참가자가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그것도 5km, 10km 같은 짧은 코스가 아니라 하프 마라톤, 풀마라톤에 도전하십니다. 72세에 풀마라톤을 완주한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살아있다고 느끼느냐입니다. 42.195km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 저는 20대보다 더 젊다고 느꼈습니다. 식단 관리의 전문가가 되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단 관리입니다. 요즘 60대, 70대는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계산해서 먹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크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을 조절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챙겨 먹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5세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 드십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해요. 닭가슴살, 두부, 생선을 골고루 먹고 부족한 부분은 단백질 파우더로 보충합니다. 이분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마치 운동선수의 냉장고처럼 체계적으로 준비된 식재료들이 가득합니다. 건강검진을 넘어 예방의학으로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갔지만 요즘 시니어들은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정기적으로 특정 부위를 집중 검사합니다. 암검진, 심혈관 검진, 뇌 검진 등을 빠짐없이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보이면 즉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70세 김철호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즉시 제거했습니다. 만약 그때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큰 병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요즘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검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분의 말처럼 요즘 시니어들은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이분들은 베이비붐 세대로 교육 수준이 높고 정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건강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건강검진비, 영양제 비용 등을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결국 60대, 70대의 운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년을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건강을 가꾸고 체력을 키우는 시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실버 세대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품. 여러분, 60대, 70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구형 휴대폰으로 겨우 전화만 받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시니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5%를 넘어섰습니다. 70대도 8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고 네이버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새로운 주력 소비자. 더욱 놀라운 것은 온라인 쇼핑입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60대 이상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부터 의류,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같은 서비스를 젊은이들만큼 잘 활용합니다. 67세 최미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주문해 주었는데
몇 번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필요한 건 다 온라인으로 사요. 가격도 싸고 무거운 물건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은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해요. 온라인 쇼핑몰들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을 위한 큰 글씨 모드기, 간편 결제 시스템, 전화 주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쇼핑몰은 시니어 전용 상담원을 배치해 온라인 쇼핑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하다. 유튜브는 60대, 70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건강정보, 요리법, 여행정보, 취미활동 등 관심 있는 모든 것을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72세 박영철 씨는 할아버지의 텃밭 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텃밭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영상을 올리고 댓글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정말 큽니다. 이분은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혼자 하십니다.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친구도 만듭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어갑니다. 요리 유튜브를 보던 시니어들이 모여 요리 동호회를 만들고 운동 유튜브를 보던 분들이 모여 함께 운동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온라인 뱅킹과 금융 서비스 과거에는 은행 일을 보려면 무조건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번호표를 뽑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대, 70대도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계좌 이체, 공과금 납부, 예금 가입 등을 집에서 편하게 처리합니다. 69세 정수현 씨는 주식 투자도 모바일 앱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증권사에 직접 가서 주식을 샀는데 직원이 앱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원하는 타이밍에 매매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면서 투자 공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화상통화로 가족과 더 가깝게. 코로나19 팬데믹은 시니어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특히 화상통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 손주들과 카카오톡 영상통화, 줌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합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과 매주 화상통화를 한다는 71세 김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국제 전화비가 비싸서 명절 때나 통화했어요. 그것도 목소리만 들었죠. 지금은 매주 손주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화상통화는 단순히 가족과의 소통을 넘어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활용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평생 학습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60대, 70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를 수강합니다. 역사, 문학, 예술,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합니다. 66세 이재훈 씨는 온라인으로 영어 회화를 공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영어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은 시간도 있고 온라인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1:1 수업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내년에는 아내와 함께 영국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때 영어로 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한 시간에 강의를 듣고 모르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하며 공부의 재미를 더합니다. SNS로 일상을 공유하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도 시니어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여행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음식을 찍어 공유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기록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주고받으며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68세 강미란 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도 빠짐없이 사진을 올립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인스타 팔로우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렵더니 지금은 필터도 쓰고 해시태그도 달아요. 제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 있고 손주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서 정말 좋아요. 이러한 디지털 기술 활용의 변화는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 똑똑한 소비를 하고 온라인 소통으로 고립감을 줄이고 평생 학습으로 뇌 건강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60대, 70대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경제활동과 자아실현의 추구,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예전에는 60세 정년퇴직을 하면 그것으로 직장 생활이 끝이었습니다. 집에서 쉬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60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설계하고 도전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70대 초반도 40% 이상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아실현, 사회참여, 건강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시니어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업입니다. 60대, 70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창업자 비율이 전체의 25%를 넘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업에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62세에 카페를 창업한 김태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어요. 정년퇴직하고 나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냥 집에만 있기는 싫었고 평소 꿈꾸던 카페를 차렸습니다. 젊은 사람들만큼 체력은 안 되지만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인간관계는 큰 자산이에요. 지금 3년째 운영 중인데 단골 손님도 많고 수익도 괜찮습니다. 창업 분야도 다양합니다. 카페, 식 같은 전통적인 업종부터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크리에이터, 컨설팅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폭넓게 도전합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창업이 많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리거나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하다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받아서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8세 박준영 씨는 번역가로 일합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해외 영업을 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할 수 있죠. 은퇴 후에 번역 플랫폼에 등록했는데 일이 계속 들어와요. 하루에 3에서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수입도 괜찮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프리랜서로 일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크몽, 프리모와 같은 플랫폼에서 디자인, 번역,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일을 중개합니다. 시니어들도 자신의 전문성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일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봉사활동 돈을 버는 것만이 경제활동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합니다. 70세 이정숙 씨는 독거노인을 돕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합니다. 저도 혼자 살아봐서 외로움을 알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적은 급여를 받지만
돈보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저를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자원봉사도 활발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고 학교에서 멘토링을 하고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시니어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평생 학습으로 전문성 유지, 계속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시니어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전문 세미나 등을 통해 계속 공부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5세 최민호 씨는 은퇴 후 코딩을 배웠습니다. 손주가 코딩을 배운다고 해서 저도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6개월 정도 공부하니까 간단한 앱은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뇌가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시니어 재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 자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시니어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다. 젊었을 때는 일만 했다면 지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는 운동을 하는 등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63세 정우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어요. 지금은 즐거워서 일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나이에 일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 많은 시니어들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세대 간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니어들의 소비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면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60대, 70대의 경제활동과 자아실현 추구는 노년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년은 의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 패션과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 나이는 숫자일 뿐, 스타일은 영원하다. 여러분, 60대, 70대 하면 어떤 옷차림이 떠오르시나요? 예전에는 검은색이나 회색의 수수한 옷, 편한 운동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명동이나 강남을 걸어보면 세련된 옷차림의 시니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재킷, 멋진 액세서리, 트렌디한 스니커즈까지 젊은이들 못지않게 패션을 즐깁니다. 패션 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전용 패션 브랜드가 생기고 백화점에는 시니어를 위한 별도 층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편한 옷이 아니라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한 옷을 원하는 시니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피부 관리와 화장품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피부 관리실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 70대 여성들도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실에 갑니다. 남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성 전용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거나 집에서 스킨케어 루틴을 챙깁니다. 67세 서혜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관리하면 훨씬 나아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피부 관리실에 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화장을 하고 나가요. 딸을 가꾸는 게 삶의 활력을 주거든요. 화장품 회사들도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 탄력 강화, 미백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을 출시합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60대 이상 고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 머리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발머리나 파마머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염색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합니다. 백발을 자연스럽게 살린 실버 헤어, 은은한 갈색 염색,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커트까지 미용실에서 시니어들의 요구가 다양해졌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게 다듬은 헤어스타일, 멋진 수염 스타일 등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72세 김동철 씨는 한 달에 2번 미용실에 갑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간도 있고 나를 가꾸는 게 즐거워요.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면 기분도 좋고 사람들도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요. 피트니스와 체형 관리,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을 넘어 몸매 관리에도 신경 씁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뱃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박정희 씨는 필라테스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체형이 무너지잖아요. 등이 굽고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처지고 필라테스를 하면서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옷도 더 잘 맞고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외모 관리는 자존감을 높여줘요. 성형과 시술에 대한 개방적 태도, 더욱 놀라운 것은 성형과 시술입니다. 예전에는 성형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 70대도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 등을 받습니다. 주름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높이고 얼굴 윤곽을 살리는 시술이 인기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시니어 환자가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5% 정도였는데 지금은 20%가 넘습니다.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시술은 지양합니다.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70세 이영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처럼 되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생기 있는 70대로 보이고 싶은 거죠. 적당한 시술로 처진 살을 올리고 주름을 줄이면 훨씬 자신감이 생깁니다. 패션쇼와 모델 활동 믿기 어렵겠지만 시니어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60대, 70대가 패션쇼 런웨이를 걷고 광고 모델로 활동합니다. 화장품 광고, 패션 브랜드 광고에 시니어 모델이 등장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73세에 모델로 데뷔한 김칠두 할아버지는 SNS 스타가 되었습니다. 세련된 패션과 당당한 자세로 젊은이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을 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70대가 더 이상 노년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20,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냥 늙어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패션, 화장품, 피부 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셋째,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나를 표현하고 나를 가꾸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60대, 70대의 패션과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노년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적극적인 여행과 여가 활동 세계를 무대로 떠나는 시니어들. 여러분, 공항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공항 출국장에는 60대, 70대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해외여행자 수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관광 패키지 여행을 넘어 배낭여행, 장기여행, 테마여행 등 다양한 형태로 세계를 탐험합니다. 68세 부부인 이성호, 김미경 씨는 작년에 유럽을 한 달 동안 여행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여행을 못했어요. 지금은 둘 다 있으니까 실컷 다니는 거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남미를 갈 계획입니다. 배낭여행에 도전하다 특히 놀라운 것은 배낭여행입니다. 예전에는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 70대 배낭여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호스텔에 묵고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여행을 즐깁니다. 71세 박영수 씨는 혼자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말렸어요. 나이도 많은데 혼자 인도를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여행자들이 저를 보고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시니어 배낭여행자들의 후기가 넘쳐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행 팁을 나누고 함께 여행할 동행을 구합니다.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렵다면 같은 나이대의 여행 동료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장기 여행과 한 달 살기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장기 여행과 한 달 살기입니다. 짧게 다녀오는 관광이 아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현지 생활을 경험합니다.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구하고 현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해 먹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합니다. 66세 최정숙 씨는 작년에 베트남에서 2달을 살았습니다. 호텔에 머물면 비싸고 관광만 하면 금방 지루해져요. 에어비앤비로 아파트를 한 달 단위로 빌리고 현지인들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현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가 인기입니다. 물가가 저렴하고 날씨가 따뜻하고 한국과 가까워서 부담이 적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겨울을 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운 한국의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나라에서 몇 달씩 지내는 것입니다. 국내 여행도 활발하게 해외여행만큼 국내 여행도 활발합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캠핑도 인기입니다.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하거나 텐트를 치고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70세 김철수 씨는 캠핑카로 전국을 다닙니다. 캠핑카가 있으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날씨 좋은 날 아내와 함께 바다로 산으로 떠납니다. 숙박비도 절약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취미활동과 동호회 여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활동도 즐깁니다. 골프, 등산, 사진, 그림, 음악 등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도전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69세 이명희 씨는 수채화를 배웁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죠.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미술학원에 가고 주말에는 야외 스케치도 나갑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요. 악기도 배웁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등을 배워서 공연도 합니다. 시니어 밴드가 생기고 동호회 공연장에서 자신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성취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자원봉사 여행과 봉사를 결합한 자원봉사 여행도 인기입니다. 해외 우지에 가서 학교를 짓거나 우물을 파거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67세 정미란 씨는 캄보디아에서 2주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여행도 좋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 건물을 페인트 칠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여행 블로그와 SNS 여행 경험을 블로그나 SNS에 기록합니다. 사진을 올리고 여행 후기를 쓰고 팁을 공유합니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SNS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여행을 많은 사람들과 나눕니다. 71세 안창호 씨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방문자가 하루에 수천 명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 맛있었던 음식, 좋았던 숙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요.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여행과 여가 활동은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가 자극받고 신체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로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삶이 즐겁고 의미 있어집니다. 60대, 70대의 여행과 여가 활동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여행 산업, 레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니어 친화적인 여행 상품이 개발되고 접근성이 좋은 여행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6번째 변화, 새로운 가족 관계와 독립적인 삶,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예전에는 60대가 되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65세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생활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식사하고 손주들도 주말마다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좋아요. 손주 육아는 선택사안. 손주 육아에 대한 인식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을 우선시합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전업으로 돌보기보다는 가끔 봐주는 것으로 역할을 조절합니다. 68세 김영희 씨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제 인생도 중요해요. 30년 넘게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입니다. 주말에 손주를 봐주는 건 기쁘지만 매일 돌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젊은 부모들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육아는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해결합니다. 재혼과 새로운 관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다가 재혼하는 시니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 재혼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의지하며 살기 위해 새로운 동반자를 찾습니다. 72세 이철수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다가 작년에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지금 아내도 혼자 사시다가 만났는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식들도 지금은 이해하고 축복해 줍니다. 재혼까지는 아니어도 동거하거나 주말 부부처럼 지내는 시니어 커플도 있습니다.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즐기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것도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즐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70세 조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외롭지 않냐고요? 친구들도 많고 동호회 활동도 하니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와 이웃이 새로운 가족, 혈연 가족을 넘어 친구와 이웃이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 돌봐줍니다. 이러한 관계가 때로는 혈연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68세 김순희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친구 7명과 행복한 8자매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함께 운동하고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어요. 누가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가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합니다.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공동체 생활과 쉐어하우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면 공동체 생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면서 함께 생활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돌봐주면서 외로움을 덜어냅니다. 코하우징 개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나 단지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니어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공동 식당, 공동 정원, 공동 취미실 등을 함께 사용하면서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법적 관계보다 실질적 관계, 혈연이나 법적 관계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가 있어도 소통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어떤 시니어들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녀가 아니라 자신을 돌봐준 친구나 이웃에게 재산을 남기기도 합니다. 법적 가족보다 실질적으로 가족 역할을 해준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율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성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60대, 70대의 새로운 가족관계와 독립적인 삶은 노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년은 의존의 시기가 아니라 자율과 선택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7번째 변화, 사회 참여와 영향력 확대, 정치와 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 60대, 70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정치,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선거 때마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SNS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나 시위에도 참여합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70대가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분석하고 후보를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합니다. 67세 박정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고 우리가 움직이면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실버 파워의 등장,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춘 60대, 70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버 파워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업들은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고 정치인들은 시니어 표를 의식합니다. 사회 전체가 시니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면서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시니어 친화적인 정책, 복지제도, 사회 시스템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목소리 높이기, SNS,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정치 이슈,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에 대해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토론에 참여합니다. 69세 최영미 씨는 유튜브 채널 할머니의 정치 이야기를 운영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주로 복지정책, 노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요. 구독자가 5만 명이 넘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봐요. 세대 간 소통의 창구가 되어서 기쁩니다.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사회참여는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돕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줍니다. 71세 이상훈 씨는 주 2회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합니다. 30년 넘게 변호사로 일했어요. 은퇴 후에도 제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데 정말 보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환경운동과 기후변화 대응,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습니다. 손주 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걱정하면서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분리수거, 재활용, 채식 등을 실천하고 환경단체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68세 김영자 씨는 지역 환경단체에서 활동합니다. 손주들이 자라서 살아갈 세상이 걱정돼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오염,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일회용품 쓰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채식 위주 식사하기,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캠페인도 합니다. 세대 간 소통과 멘토링,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청년들에게 인생 조언을 하고 직업 상담을 하고 창업을 도와줍니다.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나누면서 젊은이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73세 강철호 씨는 청년 창업가들을 멘토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어요. 사업도 여러 번 실패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평생 교육과 지식전수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특강을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합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문학을 논하고 인생의 지혜를 나눕니다. 어떤 시니어들은 자서전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전하고 인생의 교훈을 남깁니다. 출판사에서도 시니어 작가들의 자서전, 에세이를 적극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65세 이순자 씨는 동네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마트가 없어서 불편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멀리 나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마트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하고 함께 운영하면서 이익도 나누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와 영향력 확대는 60대, 70대가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돕습니다. 마무리, 노년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운동과 건강관리에 대한 열정입니다. 60대, 70대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마라톤을 뛰고 건강 수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유튜브로 배우고 화상통화로 가족과 소통합니다. 셋째, 경제활동과 자아실현을 추구합니다. 창업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넷째, 패션과 외모 관리에 관심이 높습니다. 멋지게 옷을 입고 피부를 관리하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즐깁니다. 다섯째, 적극적으로 여행하고 여가를 즐깁니다. 세계를 다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취미활동에 몰입합니다. 여섯째, 가족관계를 재정립하고 독립적인 삶을 삽니다.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우선합니다.
일곱째,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고 젊은 세대를 멘토링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년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60대, 70대는 늙고 병들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활기차고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는 이제 중년에 가까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20, 30년을 더 의미 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시니어가 많아지면 의료비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니어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에 참여하는 시니어가 많아지면 지혜로운 사회가 앞으로 노년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60대는 진정한 제2의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4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라면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도전하는 멋진 어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입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